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안녕하세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단 한 줄의 이 한 문장. 김훈 선생의 카레 노래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원래 이 문장은 꽃이 피었다가 아니라 꽃은 피었다였다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김훈 선생은 이 한 문장을 놓고 무수한 시간 동안 고뇌를 했다는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꽃은 피었다가 아니라 꽃이 피었다로 이렇게 첫 문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봄의 첫 문장, 첫 페이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3월이 되니까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해졌네요. 봄은 늘 새롭고 처음 만나는 것처럼 설레고 신선하죠. 2016년 올 봄에도 우리에게 한박 웃음으로 다가오는 꽃들에게 첫 음악을 선물합니다. 봄의 숨결입니다.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니까 봄의 숨결이 느껴지시죠? 오늘 첫 인사로 장편 소설 칼의 노래 첫 문장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 칼의 노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그린 김훈 선생의 작품이지요. 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재작년 영화 명량이 만들어져서 인기에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새롭게 주목을 받은 그런 장편 소설인데, 그러면서 또 역사 소설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는 건 장수로서 훌륭한 당대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또 한 인간으로서도 매력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본 것은 본 것대로 보고하라. 들은 것은 들은 것대로 보고하라.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별해서 보고하라. 보지 않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이런 반구도 보고하지 말라. 참 문장 멋지죠. 이걸 어떻게 전장에서만 통용되는 장수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승복을 입고 있는 제 자신도 이 글을 음미하면서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저에게 딱 하명하듯이 하는 말로 한번 들어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인생을 달관한 성인의 말씀과 큰 차이가 없다 싶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에 보자면 정견과 정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견이라는 것은 바로 보는데 본 것대로, 여기에 뭐 군더더기를 붙이고 사념을 붙이고 자기 방식의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닌 게 정견이죠. 정언이라고 하는 것도 본 것대로 말하고 들은 것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정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정견대로 본대로 말한다는 거. 그리고 덧붙이지 않고 내 말을 더 뭐 삽입해 가지고, 또 아니면은 말을 만들잖아요. 조작을 하죠. 그래서 싸움이 되고 오해가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될 말을 붙임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을 말 한마디에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정견과 그리고 정언이라고 하는 말이 이순신 장군의 그 장수가 하는 한마디에 내뱉는 말이 참 여기에 해당하고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수행의 길을 가는 수행자들도 마치 전쟁터를 나아가는 무사와 같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어른 스님들께서 수행자는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또 내지는 뭐 즐거움, 쾌락 이런 것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무사와 같이, 장군과 같이 번뇌망상의 그 숲을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단호해야 되고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걸 촉구하기도 했어요. 승복을 입고 있는 제 자신에게 오늘은 김훈 선생의 칼의 노래에 나오는 장편 소설의 글이 아니라 정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그 수많은 병사들에게, 또 지휘하고 있는 그 자기 아래의 장군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본 것은 본 것대로 보고하라. 들은 것은 들은 것대로 보고하라.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별해서 보고하라. 보지 않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이런 방구도 보고하지 말라. 그 말을 제 가슴에 오늘 다 새겨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요,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병사들이 드넓은 평야를 한번 상상하세요. 이 음악 들으실 때는 그 드넓은 평야에 이제 병사들이 말을 타고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막 말을 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제 저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이제 서서히 들려옵니다. 그래서 금방 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마치 영화에서 점 하나 딱 찍은 것처럼 그렇게 따그닥 이렇게 들려오는 음악인데, 오 나의 들판이여 붉은 군대 합창단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сильнее грянет песня, это наша песня боевая. Полюшка, поле, полюшка зелена, поле, где любит по полю герой, это воспитание герой. 정말 말을 타고 우리가 평원을 향해서 막 열을 지어서 달려가는 느낌이 들죠. 막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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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발굽 소리도 신나지만 그 말들이 행진하는 모습도 보면요. 그 인간보다 훨씬 더 아주 그 우아한 걸음걸이부터 이렇게 걷는 게 다르잖아요. 말이 걸음을 걸을 적에 그 말의 이 관절, 그 관절이 다 꺾어졌다 펴졌다 하면서 쫙 걸어갈 때 보면 아 무슨 뭐 발레리나 무용수 이상이잖아요. 그 멋진 자태만으로도 아름다운 그 모습만으로도 좀 황홀하죠. 우리는 인간이 가장 멋있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겼는 줄 알지만 그리고 동물은 인간보다 하등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결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의 생긴 이 모습이 있지만 또 여러 동물들은 동물들만의 독특한 모양새가 있죠. 코끼리는 코끼리대로의 그 생긴 모양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또 공작새 같은 새들은 어떻습니까? 암수가 같이 그 암놈이나 순놈의 이 공작새가 쫙 그 시간이 됐을 적에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면은 뭐 정말 그 인간이 그 아름다움과 멋짐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봐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광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빛을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상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옷을 통해서 여러 동물의 모양을 따잖아요. 따서 그 빌려서 쓰는데 말 모습도 이렇게 보면 말 갈퀴 이렇게 말의 그 뒤에 이렇게 머리 보면은 말머리에 이렇게 갈퀴 같은 것들이 바람에 막 흩날릴 때 보면 뭐 사람이 무슨 샴푸 같은 거 선전하고 할 적에 보면 막 바람에 막 머리카락 물결이 휘날리도록 하고 이러던데 사실 그 말갈퀴 같은 것들이 막 쫙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거 보면 그냥 예술 작품이잖아요. 이 음악을 듣다가 문득 이런저런 말에 대한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바람 속에서 책 한 권, 오늘은 또 봄이 돼서 그런지 여기저기에서 좋은 책들을 또 제게 보내주고 있어서 책을 읽기만도 시간이 바빠요. 마침 틱냐탄 스님께서 또 오랜만에 아름다운 책을 내셨더라고요. 시공사에서 펴낸 틱냐탄 스님의 깨어있는 마음으로 깊이 듣기. 이 스님의 책은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껍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뭐 책의 그 무게도 경량이고요. 그래서 가방 같은 데 쏙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도 좋겠어요. 이 책이 도착한 지가 좀 시간이 꽤 흘렀었는데 많은 책들을 뒤적거리느라고 제대로 못 보다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야지 하고 이제 이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 보니까 내용도 한마디 한마디 늘 스님은 이슬방울, 꽃 잎사귀 이슬방울 떨어진 것 같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림도 참 좋더라고요.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도 이제 봄이 되니까 또 이런 그림도 더 눈에 와닿네요. 우리의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발 아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 아래 무수한 그 씨앗들이 움터 나오면서 이제 꽃이 발화를 할 거 아니겠어요? 얼굴을 내밀겠죠. 그 얼굴을 내미는 꽃들을 우리가 두껍고 무지막지한 운동화로 막 밟고 다닐 수만도 없어요. 맨발로 사뿐사뿐 걷듯이.
그렇게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을 챙기고 걷는 걸음은 자유롭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삶의 기적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걷는 걸음 하나가 내 몸과 마음을 만날 기회로 삼아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틱야탄 스님의 깨어있는 마음으로 깊이 듣기라고 하는 이 책의 한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걸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조상님도 내 안에서 함께 걷습니다. 그분들은 내 몸 세포 하나하나마다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한 걸음은 그분들에게도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마음 챙김 속에서 걷는 걸음은 나와 내 안의 조상님들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동물 조상님, 식물 조상님, 광물 조상님 등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혼자만을 위해 걷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걷습니다. 걸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구별이 나의 어머니이며 위대한 생명체임을 안다. 나는 지구별을 보호할 것이며 지구별은 나를 보호한다. 마음 챙김 속에서 떼어놓은 한 걸음은 나와 지구별의 치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줍니다.
음악이 흘러나가는 동안 저 혼자서 이 스튜디오에서 이 노래를 마치 예전 학창 시절에 합창단 노래 부르듯이 막 따라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흥얼흥얼 좀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다가 제가 또 문득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또 나중에 우리 시청자들과 만남을 갖게 될 때 이 음악을 프린트를 쫙 해서 나누어 드리고 화음 맞춰서 노래 연습해 갖고 함께 불러봐야겠다.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엉뚱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볼까? 그냥 머릿속에서 막 팽팽팽팽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그 2월 말에 리움 미술관에서 그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는 땅의 깨달음이라는 전시에 많은 분들이 오셨었잖아요. 다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거듭 또 한 번 더 인사를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여주었었던 시민의식, 문화시민의식이에요. 그냥 시민이 아니라 문화시민의식, 문화를 즐길 만한 충분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추셨다는 것. 그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거듭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가 스님, 이런 모임 좀 자주 해주셔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미술관도 처음 와봤고요. 이런 공간이 이 아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스님 덕분에 이곳까지 와보게 됐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셨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전시 다 보고 이제 행사 끝나고 모두들 거의 가셨는데 마치고 제가 이제 스태프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데 목발을 짚고 한 연세 드신 노보살님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쩔뚝쩔뚝 하면서 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막 정목 스님이냐고 손을 흔드셔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시 우리 번개팅에 오신 거니까 그렇대요. 춘천인가 어디서 오셨다는데 성함을 미처 여쭙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걸어 내려오시더니 제가 지금 이 모임 만남에 오려고 일찍부터 나서서 왔는데 이제 도착했노라 라고 하시면서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몸도 이렇게 불편하시고 몸이 아픈데 뭐하러 이 멀리까지 바람 부는 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무 아래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 보면 스님 말을 듣다 보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아주 작심하고 힘든 길이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목발을 짚고 안내를 거기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 이렇게 전시를 구경하시는 모습을 이제 봤거든요. 그분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잠깐 만나 뵈었지만 와주신 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5년 만에 외출해서 그 미술관까지 단걸음에 와주셨던 그 소중한 마음 기억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그 정성과 사랑과 진실한 격려 잊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 스태프들 노력할게요. 그날 다녀가 주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거듭거듭 인사를 드려도 정말 여러분이 자랑스러웠었습니다. BTN을 빛내주셨고 또 인솔해야 되는 정목이라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큰 힘을 실어주셨었거든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또 이런 행사를 자주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계신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임님께서 스님 고맙습니다. 인사 주셨네요. 변준호님, 스님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아서 제작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스님 말씀대로 따라서 글 쓰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같이 녹화 방송 보다가 제 편지가 소개되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스님께서 일려주신 백일기도법 꼭 실천해서 이번엔 반드시 깔딱고개 넘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편지 사연 소개했던 거 생각나요. 40대 부산에 계시는 분이라 그랬죠. 글씨 하나하나를 아주 또박또박
아름답고 여성스럽게 써주셨던 분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정이라는 분이신데 비 내린 한적한 토요일 이른 새벽에 어두움이 잔잔히 깔린 도로를 달리며 스님께서 읽어주신 제 사연을 들었어요. 비록 멀리 있지만 더욱더 수행 정진할게요 그러셨고요. 김정금님, 스님 하루가 더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2월달 하루가 더 있다. 그래서 366일이란 말씀 기억하신 거군요. 그날 하루를 제게 주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한다, 많이 안아주고 싶네요. 기회가 주어질 때 서로 많이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댓글들 주셨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박현수님께서 나무 그늘 아래서라고 제목을 이렇게 확실하게 바꿔주셨어요. 나무 아래 앉아서가 제목이 좀 길고 어렵나요? 뭐 나무 그늘이건 나무 아래건 아무튼 좋습니다. 이 시간 스태프분들에게 지난해 여름부터 BTN 시청을 하던 중 우연히 나무 그늘 아래서 나무 아래 앉아서와 인연이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재방송으로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불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정각사도 알게 됐고 지난 여름에는 직접 참배도 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서울에 병원 치료를 받으러 오는 길에 갔었는데 정각사 미래탑 내부에 455 부처님과 과거탑 참배하고 탑을 외호하고 있는 백송 두구로도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과거탑은 진주에서 모셔온 거라는 말씀에 진주 사람인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스님을 직접 뵐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서운했지만 진주에 오셨다는 다른 스님이 계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진주에서 오신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돌아갔지만요.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점심 공양 받으며 따뜻한 스님 정도 느꼈고요. 경내의 여러 모습과 점심 공양 상을 사진으로도 찍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특집 방송에서 정각사와 미래탑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경자 금속공예가와 대담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각사를 직접 다녀온 저는 더욱더 신심이 났습니다. 스태프분들 모두에게 항상 건강하시길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주셨네요. 오늘 박현수님은요. 이런 사연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에 하는 발언문 시간 있죠. 발언문 시간에 당첨이 되셨어요. 오늘 박현수님의 발언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요. 박현수님이 정각사를 다녀가셨는데 하필 제가 없는 날 왔다 가신 거죠. 저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 또 시간 돼서 오시려면 두 번째 주 일요일 맞춰서 와주시면 좋겠어요. 참 이번 3월 13일 바로 내일 모레 글피 이제 3일 뒤죠. 3월 13일은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어느 불자님께서 봄꽃을 선물하시겠다고 했어요. 수선화가 될지 그 밖에 다른 꽃이 될지 모르지만 오시는 전원에게 작은 화분에 담긴 꽃공양을 하시겠답니다. 3월 13일 두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 반에 법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저도 여러분에게 봄꽃을 선물하면서 이 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달팽이 편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교포 타카코님이라는 분이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제일교포 유학생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 환경의 영향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고요. 항상 힘든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원래 무교이기 때문에 종교에 의지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라는 방송을 작년 겨울 처음으로 알게 된 뒤 재방송을 보고 또 보면서 어느새 이 시간이 제 유일한 쉼터가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알려주신 분은 작년 2월에 처음으로 만난 저의 두 번째 어머니예요.
그분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시집을 오신 뒤 타지 생활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큰 병을 앓아서 입원 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 열심히 하루를 사는 분이죠. 스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됐고요.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송 시청하고 있어요.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너무 싫고 미웠거든요. 주변에서는 꽃다운 나이에 왜 우울한 생각만 하고 있니?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속상해지고 자꾸만 위로를 받고 싶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운 날엔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었던 때도 많았죠. 우울함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던 제게 스님께서는 나무 아래 앉아서 이 방송을 통해 희망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들으며 저만의 시간을 만들어 멀리서나마 스님을 응원하고 싶어요. 이제는 제게 산소 같은 존재인 두 번째 어머니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은 넘쳐나서 그걸 표현하게 되는데 아무리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감정이 들어요. 해도 자꾸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표현을 하면 그 표현이 제대로 전해졌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불안하고요. 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부담을 주기는 싫은데 이런 제 감정에 솔직해져도 되는 건지요? 두 번째 어머니 덕분에 이 방송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그 덕분에 제 일상에도 꽃이 피려고 하는 사실에 감사 또 감사해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직접 스님의 강연도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그리고 뜻깊은 이 방송 기대하고 있을게요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사연이 한 송이 봄꽃이 핀 것 같아요. 내가 뭉클해지네요. 한국에서 시집 온 두 번째 어머니를 맞이한 타카코님. 처음엔 우울했고 죽고 싶은 심정도 들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새 희망을 가졌다는 그 말씀, 저와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되네요. 새어머니에게 사랑을 주어도 모자라고 더 드리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 거냐? 상관없어요.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본인의 감정에 솔직해져도 되느냐 하셨는데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건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설령 그 감정의 솔직함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속으로 숨겨놓고 있기보다 솔직한 게 훨씬 좋습니다. 어머니에게 깊은 사랑을 표현하시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새롭게 꾸미게 된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저도 축원하고 기도할게요. 타카코님, 한국으로 유학을 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시간이 되시면 정각사 한번 방문하세요. 어떤 분일까 보고 싶네요. 힘내시고요. 내가 오늘 타카코님께 이런 음악 보내드릴까 싶은데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들어보시죠.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봄비 좋아하시죠? 좀 봄비가 주룩주룩 많이 좀 와서 꽃들에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고, 사람도 물을 마셔 주어야 뭐 피부도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분기가 쭉쭉 빠져나가면 이렇게 피부도 주글주글해진다 그러고 이러는데, 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데도 촉촉한 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도 이렇게 사과나 배 같은 데에 무도 그렇죠. 바람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기가 쑥 빠져갖고 퍽퍽하면 못 먹잖아요. 사람 관계도 물기 빠져서 퍼석거리면 냉랭하고 긴장감이 팽팽하고 서로 의심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인생이 무슨 맛이겠어요. 물기가 좀 촉촉하고 과즙이 있듯이 무에도 즙이 있어야 뭐 먹을 맛이 나잖아요. 그래요. 봄비가 그렇게 나무 새순들에게까지 촉촉한 그런 좀 축복의 비를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새봄맞이 발언문 좀 올려보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올리셨더군요. 천천히 이렇게 한 주에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박현수님, 아까 사연도 보내주셨잖아요. 박현수님의 발언문을 낭송해 드릴 건데요. 일단 박현수님께는 기념품 제가 보내드린다 그랬죠. 이경자 선생님, 인간문화재 금속공예가 이경자 선생님께서 손으로 직접 두드려 만든 이 작품을 보내드릴게요. 뭐 브로치를 만들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액자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영원히 보관하셔도 될 소중한 작품이 될 겁니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현수님의 발언문으로 이 시간 접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발언하오니, 사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큰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주변에 두루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이 밝아져서 나로 인해 주변 인연들도 함께 밝아지도록 하소서. 이 생을 사는 동안 참나를 발견하고 마음이 늘 내 근본 자리로 향하게 하소서. 밝고 높고 광대무변한 부처님 법을 깨달아 자유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지수화풍의 고마움을 알고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적절한 음식과 운동으로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좋은 날, 좋은 시, 좋은 장소에서 아름다운 인생, 멋진 마무리 하게 하소서. 박현수님의 이 짤막한 글 속에 아주 간절하고 진실한 발언이 담겨 있네요. 그래요. 자신이 써서 보내준 이 글을 매일 한 편씩 읽어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3월 한 달 동안 발언문을 많이 보내주시면 그중에 아름답고 좋은 글 추천해서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멋진 기념품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또 응모하실 수 있는 분은 앞으로도 더 보내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접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